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 애더티브 어프로치가 있는데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 중에 닷 프로덕트를 써서 우리가 보통 어텐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써서는 성능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어텐션 기반 메커니즘 중에 정말 혁혁하게 성능을 올려주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멀티 헤드 어텐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티 헤드 어텐션은 오리지널 논문에 다음과 같이 서브 챕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게 좀 기술되어 있는데 어, 여기 적혀 있는 그 그림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핵심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쿼리, 키, 밸류를 먼저 리니어를 통해서 쉐입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쿼리키 밸류는 우리가 디멘전은 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한번 리니어를 통해서 원래 오리지널 Q를 뭔가 Q 다시로 보내고 K도 K 다시로 보내고 V도 V 다시로 보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모두 쉐입이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쉐입, 예를 들면 D, K라고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조금 더 작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 디멘전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여기 써 있어요.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Q가 이만한 덩어리의 벡터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Q로 보낸 다음에 Q를 Q 다시로 보낸 다음에 얘를 쪼개요. 쪼개서 멀티헤드 개수만큼 쪼갠 다음에 각각의 이 친구를 뭐 헤드 1으로, 이 친구는 헤드 2로, 이 친구는 헤드 3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작업을 여기서 해서 각각 그 안에서 복수계의 어텐션, 가 프로덕트 어텐션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여러 가지 블렌딩 결과 1, 블렌딩 결과 2, 블렌딩 결과 3, 이게 헤드 개수만큼 있겠죠? 요거를 컨캐트 시킨다는 겁니다. 컨캐트 시켜서 그 다음을 작동시킨다. 라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지금은 요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 좋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멀티헤드 어텐션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일종의 그 비유를 들어보자면 블렌딩을 해서 하는 게 어텐션인데 블렌딩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점도 여러 개 관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에이전트, 마치 여러 명을 고용해서 여러 개의 블렌딩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시죠. 밑에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얻어냈던 결과들을 묶어서 컨캐터네이트 시켜서 그 이후의 과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의 관점으로 볼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유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요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코끼리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데이터, 우리가 하나의 뷰로만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각각의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를 컨캐터네이트 시키면 이런 코끼리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총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뒷단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죠. 그거를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복수계의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 큐 밸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수계의 쿼리 키 밸류가 있어요. 각각을 쿼리 키 밸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쿼리에 대해서 키를 비교해서 어텐션을 수행해서 블렌딩 하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쿼리 키 밸류를 이용해서 블렌딩 얻어내고. 근데 이때 활용되는 어텐션의 매트릭스들, 어텐션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파라미터들이 다 있잖아요. 파라미터들이 다 세트가 다른 거예요. 얘는 네 번째 파라미터, 예를 들면 파람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파라미터 좀 굵은 색으로 네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들이 각각 파라미터 세트들이 각각 어텐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각 헤드마다 어텐션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있어서 걔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헤드에서 나오는 블렌딩 결과, 두 번째 블렌딩, 세 번째 블렌딩, 네 번째 블렌딩 결과가 튀어나오고 걔들을 묶어서 마치 하나의 총합의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거가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요 하나의 페어만 가지고 요 하나의 흐름만 갖고 요거 퉁 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멀티헤드로 만들어서 여러 번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로 컨캐터네이트 시켜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요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벡터 레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들은 여기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블로그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는 자이너 처리를 예를 들게요. 자이너 처리든 뭐 상관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인풋이라는 그 시퀀스, 멀티플 아이템입니다. 멀티플 아이템이 총 두 개가 있다 해볼게요.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이 인베딩이 되었겠죠? 인베딩 되었습니다. 인베딩 된 상태에서 멀티플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때 K1, K2 이에 대응하는 V1, V2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쿼리가 여러 번이 나올 텐데 지금은 Q1만 좀 가정할게요. 첫 번째 쿼리 하나만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Q1은 참고로 요 수식을 통해서 요거와 요 WQ를 연산시켜서 Q1을 얻어냈다. 마찬가지로 WK는 X1과 WK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지널 인풋 X1, X2를 각각 Q와 K와 V로 만들어주는 내부 파라미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각각 보내서 해당되는 Q1, K1, V1, Q2, K2, VT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따가 구현하실 때 여러분 다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쿼리를 think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쿼리로 준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의 쿼리는 뭐다? thinking이라는 단어다. 근데 우리가 이 thinking이라는 것과 반응하는 멀티플 아이템은 이 친구겠죠? 이 친구일 거잖아요. 멀티플 아이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쿼리는 이 친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연산은 Q1과 K1을 조회해 봐야 되겠죠? 그 조회하는 방식은 dot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한다. Q1과 K1을 dot 프로덕트 시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계산 안 되겠지만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고 세로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K1을. 그러면 요렇게 계산돼서 요 숫자가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2랑도 반응했더니 96이 나오겠죠. 자, 제가 지금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으나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저것을 나눠주는 값을 이 스케일링 팩터를 쓸 텐데 스케일링 팩터는 정확하게 디멘전의 개수를 디멘전을 루트 씌워서 한 걸로 나눕니다. 뭐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8로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8로 나눠서 즉 112를 8로 나눈 거고요. 8을 96을 8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14고 12죠. 자, 멀티플 아이템이 총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각각 어떻게 하죠? 2에 14 더하기 2에 12 한 다음에 2에 14 한 거가 이 친구고요. 그렇죠? 요 값이 여기로 갈 거고요. 이 친구는 2에 14 더하기 2에 12, 2에 12. 요 값이 여기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훨씬 큰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펑션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크더라도 큰 값이 월등하게 잘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0.88, 0.12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블렌딩을 쓸 거예요. 자, 이제 앞장에서 설명했던 닷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닷 프로덕트와 스케일드와 그 스케일링 팩터와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써서 우리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의 그 어텐션 스코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텐션 스코어를 이 친구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각각 블렌딩을 위해서 곱해서 만들어내면 0.88이 곱해지면 색깔이 좀 진해질 거고 0.1을 곱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연해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블렌딩을 그냥 썸으로 한다고 했죠. 엘리먼트 와이즈 서메이션으로. 그거가 이 친구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쿼리 Q1에 가장 잘 반응하는 멀티플 아이템을 블렌딩 시켜 놓은 결과가 G1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G2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번엔 그런데 Q2를 가지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G2, G3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속화해 볼 수 없을까? 배치와이즈하게 처리해 볼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최초에 우리는 쿼리 벡터, K 벡터, V 벡터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 X, X의 벡터로부터 얻어냅니다. 이 친구, thinking이라는 벡터가 요거고요. 벡터라는 게 이 친구예요. 자, 이거 좀 적어보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 아이템이니까 그 요만큼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만큼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만큼이 이렇게 곱해져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X에 대해서 각각 WQ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멀티플 아이템즈의 각각에 대한 Q 값들이 만들어지고 K 값이 만들어지고 V 값이 만들어지고요. 요 하나하나가 멀티플 아이템즈의 스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Q1, Q2, 얘가 K1, K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매번 포르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이제 멀티헤드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요. 멀티헤드로 확장시켜 보면 다름이 아니고 X라고 하는 친구, X라고 하는 친구를 attention 헤드 첫 번째 헤드가 있고 두 번째 헤드가 있고 세 번째 헤드 쭉 늘어날 텐데 그때 각각에 어울리는 각각의 헤드에 맞는 파라미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인 거예요. W0Q와 W1, Q는 다른 친구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Q0는 Q0가 곱해질 건데 이 Q0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원래 Q에서 분할시켜서 만들어 놓은 Q가 됩니다. 어찌됐든 Q0가 곱해져서 뭔가 만들어지고 K0가 얘랑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V0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Q0, K0, V0가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말을 섞었네요. X를 요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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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어지는 요것들이 각각 만들어지고요. X를 다시 이 친구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Q1, K1, V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을 두 개 섞었네요. 자, 어찌됐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 블렌딩 요렇게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게 Z0 다 블렌딩해서 하나 합친 거니까 첫 번째 헤드에서 나온 게 G0 두 번째 헤드에서 나온 게 G1 쭉쭉쭉 해서 총 G7번 그러니까 이게 7번이라는 것은 멀티플 헤드의 헤드 개수만큼인 거죠. 요만큼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어텐션을 통해서 현재 쿼리에 해당되는 블렌딩 벡터를 얻어내는 게 하나의 어텐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어텐션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몇 개만큼? 멀티플 헤드만큼. 멀티플 헤드만큼 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을 합쳐줄 겁니다. 어떻게 합치느냐? 컨캐터네이트 시킨다는 거죠. 붙여버려요, 이렇게. 컨캐터네이트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컨캐터네이트 시켜준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럴듯한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WO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곱해줘요. 그러면 요 개수와 이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요거와 요거를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G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G는 멀티플 헤드로부터 나온 모든 어텐션 정보들을 취합해서 블렌딩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로 뭉쳐주는 그러한 G 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최종 블렌디드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멀티플 헤드 어텐션을 통과시키면 결국 나오는 값도 하나의 모든 헤드들을 취합해 좋은 그런 좋은 G 값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논의들을 실제 논문과 연결시켜서 조금 다시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논문에 다음과 적혀 있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Q와 K와 V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헤드 1, 헤드 2, 헤드 2를 쭉 모두 컨캐터넷 시켜서 연결시켜 준 거, 그게 요거죠? 요게 기억입니다. 요게 기억 파트예요. 요거를 연결시킨 다음에 W를 곱해줘서 또 다른 G값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전장에 나왔던 G값이죠. 계속 줄여주는데 그때 하나하나 이 헤드 하나, 헤드 1, 헤드 2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아까 전에 설명시켜 드렸던 스케일즈 닷 프로덕트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각각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이 수식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과해서 나온 마지막 값이 G가 되는데 이 보통 이 G는 정확히 요 갖고 있는 쉐입이 D 언더바 모델이에요. 그게 요겁니다. D 모델 값이에요. D 모델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D 모델 값이 512예요 라고 한다면 이 512를 정확히 어떻게 쪼개느냐? 여기 수식을 통해 쪼갭니다.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는 몇 개의 멀티 헤드를 가지는 거야? 혹은 어텐션 헤드를 몇 개를 가지는 거야? 8개를 가져요. 라고 한다면 510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총 8개로 쪼개게 돼요. 즉 다시 얘기를 하자면 각각 헤드의 결과물이 모여서 512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는 64개의 차원을, 그러니까 64 디멘전을 가지는 어텐션이 내부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텐션 64 뱉어내고 두 번째 어텐션 64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4개가 총 8개 모여서 512. 요거가 D 언더바 모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고 하니 G0를 구할 때 활용되는 내부의 Q, K, V는 모두 64차원짜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에서 올려줬던 디멘전이 512차원이다 하더라도 멀티헤드의 각각의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어텐션에 들어갈 때는 64차원짜리로 분할된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개념을 작동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 이 앞장에 한 3, 4장 정도를 모두 하나로 취합해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나온다. 문장의 첫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얘를 인베딩 시키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벡터가 x가 튀어나오겠죠? 이 친구들을 각각 8개의 해주로 쪼갭니다.
8개 헤드로 쪼개게 되는데 그 쪼개게 되는 방식은 그냥 멀티플라이를 시켜주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요 친구들로 대해서 요렇게 각각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요 파라미터들 이 W 요 파라미터들은 쿼리 키 밸류에 대한 파라미터들인데 이것은 각각의 헤드에 특화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쿼리 벡터, 키 밸류, 키 벡터, V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각각 헤드마다 다르겠죠. 그 친구들을 내부에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를 취하게 돼서 물랜딩 시켜주면 첫 번째 헤드에서 나온 게 G0, 두 번째 헤드에서 나온 게 G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총 512 디멘전을 8로 쪼갰으니까 총 8개, 8개의 헤드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친구들을 컨캐터네이트 시켜준 굉장히 커다란 G 값에 대해서 G의 컨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를 WO라고 하는 또 다른 파라미터에 곱해주면 새롭게 나오는 이 G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얘가 정확히 D 언더바 모델 사이즈를 가지게 되겠죠. 이 친구가 D 언더바 모델 사이즈고요.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한 개, 두 개니까 한 개, 두 개에 대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각각의 월드에 대한 블렌디드 벡터가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 흐름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최적화가 안 된 그림이에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현할 때 보면 이것들의 이런 복잡한 개념적인 과정을 또 하나로 줄여서 쉽게 계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구현하는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